사건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 제1차 정례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은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이은영 복지국장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하고, 황동엽 동작복지재단 이사장과 김현상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금일 회의와 내일 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이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의원 여러분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 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부정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부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정재천 의원의 부정 질문 차례로 정재천 의원의 부정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부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3분으로 변정국 의원의 일문 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김효숙 의원, 이주연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부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4당 1, 2동을 지역구로 둔 변종득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내 각종 시설물 하자 보수 및 유지에 관리에 대한 동작구청이 아쉬운 관리 실태 등 동작구 전반에 대하여 박일하 부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오늘은 본회의에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작년 8월 8일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제 발언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박일하 부총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장님, 평소 우리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연일 노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우리 주차가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가 드십니까? 주차 공간 한 대를 확보하십니까? 뭐가? 우리 보통 일반 주차 공간을 한 대 확보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파악한 게 판도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 한 대를 우리 다르겠죠. 모상에 설치하는 경우하고 예, 지하 다르겠죠. 설치하는 경우하고 고가 설치하는 경우 다 틀릴 텐데 그런 공사비가 얼마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당 버리신 복지관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중형 기계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흔히 보는 소나타, 아바타 같은 중형 차부터는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종들이 똑같은 소형차일지라도 차종이 광폭 타이어로 바뀌면서 아마 12, 13년 전에 설치된 그런 주차 프레티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사진 자료를 보시면은 기계주차장 승강기 안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지금 사용을 한 10여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 혹시 그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노인복지관은 자주 갔었고요. 근데 직접 운전을 안 하고 하시니까 저 내용을 잘 모르셨을 수도 알겠습니다만. 아니요, 저 노인복지관은 뭐 자주 갔었고, 저 주차장은 이번에 이제 우리 공영 주차장 2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당 주차장의 현황을 보려고 어르신복지관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2호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 2호 주차장하고 우리 어르신 종합복지관 주차장하고 어떻게 연계시킬지 한번 볼 겸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쪽 지역이 특히나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래도 관 청산하는데 동물에서 이런 기식 주차장이 저 안에 차량이 11대가 들어가는 주차 공간 확대놓고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다가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사용을 못한다기보다도 현재 저기는 지금 우리 이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에 이용되는 그 자동차 주차장의 행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데이케어 센터 버스 버스 같은 형태의 2대가 주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 주차장은 과거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극복 타이어라든지 큰 차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저희 주차장은 지금 베이케 센터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주차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기 공간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출입하는 보조위원들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2, 3회씩 한 2,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럼 그분들도 차를 갖고 오시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차를 갖고 온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개월 전부터 저기를 가서 저 주차장을 활용을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점검은 받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소형차만 들어갈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집행부에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본 의원이 저 기계식 주차장을 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결과 돈 3천여만 원 정도만 가지면은 저거를 개조해서 일반 그랜저 대형 차량까지도 다 쓸 수 있다고 제가 업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예산 갖고는 구청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예산 좀 많이 한번 해주십시오. 저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청장님 평소에도 주차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있는 주차장을 활용도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시대에 적응해서 좀 뭐 과거에 10년 전에 한 거라면 지금의 생활 패턴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구청도 거기에 시대에 같이 바꿔가야 되지 않는다 이런 본인 의원 생각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실 필요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어르신 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가 버스 형태의 데이케어 센터 버스 2대가 주차하는데 저기를 만약에 승용차를 쓰게 되면 데이케어 센터 버스 2대가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여태까지 쓰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저기에 이제 키즈 카페도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소형차도 주차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이제 그 앞에 구용 주차장도 생겼으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 100만, 200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 소요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이거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데이케어 센터 버스를 위주로 주차를 시키고 그래왔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주차를 현재 소형차 말고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스크류차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 계획을 올려주시면 저 의회에서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당 어르신 복지관의 문제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청사를 지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좀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제가 4년 동안에 동작구 청사를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저 부분이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 지난해 우리 폭우로 인해서 물이 넘쳐갖고 올해 아마 방수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근데 저 밑 바닥에는 데크판이 깔려 있었고 저 걸레바지 부분은 과거에 처음에 시공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근데 올해 보시다시피 저거를 올해 방수 공사를 했다고 마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을 한 부분을 전체를 돌아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손 한번 처음에 부실 공사 했을 때 그때 그 상태로 이번에 방수 공사를 한 그 상태로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업체 분명히 다른 부분도 이 업체가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업체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 잘한 업체라고 하던데 우리 동작구는 잘한 업체가 저렇게 하네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건 사당 은빛 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 올라가는데 안전 가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저게 기존에 장의들 타일로 마감됐던 신축 현장 그 장면에 위에다가 하자고서 물이 새니까 저렇게 우레탄처럼 덧칠을 해놓고 하자고서 했다는 게 끝낸 부분입니다. 2018년, 19년에 중공돼가지고 하자고서를 받은 부분이 저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한번 넘겨줘보세요. 자, 저게 물이 새니까 하자고서를 했다고 저게 한 부분입니다. 총장님 국토부에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보수 하는 업체 확인해보고 제 하자보수를 다시 시키든지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변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확인 검증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는데 비가 오면은 내부 쪽으로 물을 흘러들어가게 저렇게 시공을 해놓고도 또 그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전 등록하고 있고 이게 우리 동작구에 저기뿐만 아니고 형태인 것 같은데 돈이 연예 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청장님은 이런 것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테니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당로 남성역에서 이수역 구간에 사당로에 고은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넘겨줘보세요. 저 도로를 보시면은 이 안쪽 청색선이 거물이고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안에 노란선 쪽으로 사유지 쪽으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거 위험소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안에서 모든 생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저게 하수관이 아니고 복개천입니다. 저게. 뭐 어떤 부분이 위험합니까? 한번 더 넘겨보세요. 저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 밑에 복개천입니다. 유수 유익기라고 된 그 부분이 복개천 바로 밑에 그 열어보면은 빗물바지인가 보죠? 네, 그냥 구멍 뚫고 나서 그레이팅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네, 빗물바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위험합니까? 저 부분에 생활거주 공간인데 저걸 지금 원래 그 저 하천이 도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도로 가든가 도로 쪽으로 흐려야 되지 않는가요? 당연히 그렇게 흐르겠죠. 네. 근데 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확인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유형을 보면 하수 관광도도 제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이 그 신도시가 아니고 과거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하수 관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게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63,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저 부분에 옆에를 보시면은 그 사유지 건물하고 어떤 부분에 좀 제가 그 내부는 좀 파악을 못했지만은 건물이 복개천 그 콘크리트 벽에 지금 올라서 있는 기분도 듭니다. 지금 그 현장을 보면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게 나중에 그 지하의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저거 문제 파악하셔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거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도시일지라도 현재 우리가 저 문제가 발견됐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수 관망도가 도로로 연결 안 돼 있다. 첫째. 둘째는 이제 하수 관망도 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 예.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적극적인 그 행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저건 동작대로 15길 28기에 31대인데 저 부분이 사당 1동 주민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그 골목입니다. 저게 2011년, 12년, 13년, 2022년대도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했던 부분에 공공 하수관이 하나도 없고 빗물 유입구도 하나도 없는 구간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지금 서울에 특히나 지금 우리가 그 여름 장마철만 되면은 홍수 피해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계속 우리 뭐 빗물바지 한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손재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고려를 갖고 있는데 성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우리 공공에서 저렇게 공사할 일은 없고 대부분 아마 저게 이제 사유지 사도일 경우에 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런 경우는 이제 사도일 경우에는 이제 소유주한테 허락을 얻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저 두 필지가 사도로 돼 있는데 진공은 도로고 사도로 돼 있고 저때 당시에 택지 조성을 할 적에 아마 도로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그 건축 인허가를 냈을 때는 기반시설에 됐을 때 인허가가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여러 그 세대수로 따지면은 수십 세대가 되겠지만 동으로 따지면은 제가 한 8 필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골목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평소시에 차수판 설치하느니 뭐하느니 그런 날벼락을 하고 다니는데
저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저런 부분들은 좀 빗물바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상도로 47길 116-4 일대인데 저건 경사로가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저 문제에 언급한 것은 9월달인가요? 언급한 겁니다. 9월달, 10월달에. 저것도 도로면서도 사도예요. 근데 저 부분에 저 많은 집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지금 이 하부 쪽에다가 하수관을 개인 하수관 연결해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은 저가 다 쏟아져서 노란색 화살표로 해서 이 반대편 쪽으로 물이 때리고 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자료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비가 오면 밑에 부분은 저 도로에 물이 밑에 마지막으로 지어쳐서 다 덮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맨홀 빗물바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 공공 하수관이 없으니까 빗물까지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니 저 큰 도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부 아래쪽에 내려와서 말단에 한 개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서 조치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 동작대로 19일 2823 방금 전에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집행부의 빠른 조치로 지금 저 부분은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가지고 해주셨다면은 우리 동작구청이 더 안전한 구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상도도 문제도 거기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구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수관 악취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약간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고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엄청난 지금 주민의 그 민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 돼 있고 함유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도시 전체를 분류를 하려면 공사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공사비도 막대한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엄수조차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흑석동처럼 구간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를 재개발하는 구간을 하수하고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청장님 말씀대로 신도시처럼 분리관이 돼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구도심이다 보니 그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동작구는 언젠가부터 그 200일 이상 그 정화조에 대해서 오수 처리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200 이상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냥 지하에 있는 정화조 물이라든 이런 물을 강제로 수위만 차면 물론 퍼내게 돼 있어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오치 농도라든가 공기를 주입시켜서 일정한 그게 그 부패 산화해서 자체 내에서 옥상으로 공기도 빠지고 해서 나갔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건 과거 방식이고. 예, 지금은 밖에서 바로 퍼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배출하는 펌프에서 나오는 호출의 물이 항화수소의 함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공기와 부딪히면서 무상주화 현상이 되다 보니 이게 하수관에서 계속 냄새가 지금
그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은 보고하는 점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역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이게 하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민원 나오는 즉시 대응하면서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 설치를 해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접구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공기 공급 장치를 보조를 해주고 신축 같은 경우는 그 공기 공급 장치를 정화조에 권고를 해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문제로 해서 약간 황화수소의 바깥에 배출량이 한 50% 정도 절감됐다는 이런 인접구의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에 그 냄새 악취 차단 문제에서 조례도 좀 우리가 이제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서 하신 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수관로 뭐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접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방식이랑 다른 건지 그게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그럴수록 좋죠. 인접구에서도 이 문제로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인접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료를 살펴보니 거기에서는 요거의 효과가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제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제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많이 납니다. 네. 왜 많이 나느냐? 그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옛날에 주택 몇 군데 있다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악취 차단 시설 이거 설치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앞에도 하수하고 구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민원이 나오면 그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서 고충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개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요즘에 정화조가 거기가 보수 처리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흑석동이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는 하수구수가 분리대가 단지 내에 있는 분리대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아파트 밖을 벗어나면 다시 함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지막지한 그런 물량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근처에는 엄청난 냄새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거를 악취 차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 설치하게 되면 100%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리고 박일하 부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이동 상위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 향후 진행 계획과 동작주차공원 내 월남 참전 기념비 관계에 관하여 부총장님께 질문드리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승국선열과 호국 영역에 참배하기 위해 국립 서울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충원 참배 이후에는 길 건너 위치한 동작 주차공원으로 이동하여 서울시 월남 참전 기념비에 참배하며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을 추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작 주차공원에 걸린 서울시 월남 참전 기념비입니다. 월남 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9년 서울지역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이곳 동작 주차공원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14개 기둥과 양옆 날개를 합한 16개의 형태는 8년 8개월 동안의 월남 참전을 의미하며 32개의 철모 형태의 스테인리스는 32만여 명의 참전 용사들의 업적과 용맹, 위용, 영광을 표현했고 5명의 군인 조형물은 5천여 명의 전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념비 인근에는 월남 참전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기 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비 뒤편에는 자치구별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의 성함이 새겨져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시각적 자료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작 주차공원 입구에서부터 서울시 월남 참전 기념비까지 어떤 안내 표지도 설치되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비 인근까지 와도 시설물과 나무에 가려 기념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안내 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비를 찾아오시는 분들조차도 공원 입구에서부터 기념비까지 찾아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물며 공원에 방문한 국민들이 우연히 기념비를 발견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뜻깊은 목적으로 세워진 월남 참전 기념비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기념비 오른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지하철 출입구입니다. 지하철 출구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쇄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출구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내 표지 부재,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조형물, 폐쇄된 지하철 출구까지 우리 구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동작구는 충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동작 주차공원의 지리적으로도 현충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보훈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동작 주차공원이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새롭게 조성되지 않더라도 동작 주차공원 전반에 대한 홍보, 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 주차공원 복합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동작 주차공원 내 월남 참전 기념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총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일동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38만 동작구민의 격리 증진과 동작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학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대방동에는 동작구민의 쉼터이자 자랑인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 공원의 남단을 지나갈 때는 항상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보라매 공원 내에는 동작구, 관악구의 쓰레기가 총 집화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 그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들이 보라매 공원을 향하고 있으며 매일 동작구, 관악구 합산 600톤에 가까운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이 2014년에는 대책위를 구성해 항의한 결과 동작구, 관악구가 적환장을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나 재정 여건 및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후 2018년 동작구, 관악구 주민대책위 간에 동작 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수건인 이번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어 정치인들의 허황된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기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과 함께 향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부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도 참석하였지만 예산 확보 부분에서 심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 예산이 2,304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250억, 시비 465억, 국비가 1,58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65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동작구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161억 원으로 파악되고 나머지를 2, 3년 내로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분 490억에 대한 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과 함께 현재 목표인 2025년 6월 착공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및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쓰레기 관련 기피 시설들을 기대 시설로 변모시켜 각광을 받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기르 바케 소각장은 지상의 인공 스키장, 어린이 썰매장, 벽면 암벽장 등을 조성하여 한 해 5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 플린센터에서는 모든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볼 수 있게 설계하여 환경 관련 정보 제공과 학생들의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 유명파크,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등이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로 옮겨 지상형 공과 운동장 등의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작,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시설 부분에 대한 계획과 이 사업의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찰 수사 감사합니다. 이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장과 부부총장께서는 이해하신 동작구차공원 개발사업과 월남 참전 기념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주차공원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복합 개발 사업은 행복주택 건설, 오은회관, 서울 수곡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동작역 일대의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1년부터 LH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유지 행복주택 토지 가격에 대한 이견 때문에 LH는 감정평가 절차를 중단했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어 확보된 상태입니다. LH가 사업을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느니만큼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 사업은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더라도 LH가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동작구에 면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2009년 서울시 보조금으로 고엽제 전후에 서울 지구에서 건립했고 관리는 건립주체인 고엽제 전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에 대한 관리는 고엽제 전후에서 해야 하나 기념비의 의미 등을 고려해서 세척 등의 정비와 주변 조경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기념비 세척 및 코팅 작업까지 보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지 13년이 넘은 지금 노후화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서울시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 더 많은 주민이 기념비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정비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하철 출구 역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교통공사 서울지하철 공사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희라 부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욱 부부총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총장 천정욱입니다. 이주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작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보라매길 5길58, 보라매 공원치하에 보라매 집화점과 관악 클린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악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4억 원으로 국비 249억 원, 시비 466억 원, 구비 1,5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비는 폐기물 처리 양에 따라서 동작구가 660억 원, 관악구가 938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기금 등 예산 확보가 문제가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우리 군은 2019년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6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 50억 원을 적립하고 2025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악구는 현재 304억 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시비 확보가 문제 없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지방세법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30, 49, 21의 비율로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인 지원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도 병행하여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 안정에 문제가 없겠느냐, 일정이 차질이 없겠냐는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사업 추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타당시장 심사를 완료하여 7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계획안 일정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본, 송파, 경기 하남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 건립할 때 이런 선진 사례, 또 성공 사례들을 운영하면서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연 의원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욱 부부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공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